어저께까지 지금 신장을 했고요. 신장하고 짝꿍이 이제 방광인데, 방광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신장, 대장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기거든요. 아침에 물 드셨나요? 소영님, 물 드셨어? 네, 네? 마셨습니다. 예, 마셨어요. 물 마셨어요? 네. 예. 선생님, 어떻게 물 드셨나 몰라? 예, 꼭꼭 씹었습니다. 아, 씹었어요. 아주 모범생이야. 에, 에, 물을 벌컥벌컥 먹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그렇게 드셔야지 한 번에 이렇게 먹어버리면 바로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몸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고 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우리 몸이 에너지가 강화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물도 요령껏 잘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광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네? 언니, 방광. 방광, 방귀, 방귀, 이제 딴 생각하는 학생이요. 소변, 방귀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예, 방자가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방사포 나오겠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오줌을 담아두는 뭐 주머니 모양의 어떤 기관이죠. 이게 그러면 신장에서 이제 소변이 이제 만들어지면 걸러져 가지고 만들어지면은 그 소변을 보관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이제 방광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양의 이제 어떤 그 오줌이 차면 어 뭔가 이제 오줌이 마렵고 그다음에 이제 요도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없을 때는 자기 주먹만 해요. 그런데 이제 소변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방광이 커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탄력성이 있는, 우리 어렸을 때 그 돼지 오줌보 갖고 축구공이 없으니까, 축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쉽게 찢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소변을 너무 이렇게 참는다. 또 참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그러면 굉장히 그, 뭐랄까, 방광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이 아니죠, 이게. 소변은 참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되게 이제 요즘에 보면 하도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방광암도 있어요, 방광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방광암의 증상이 뭐냐면 이 소변을 볼 때 통증은 없는데 피가 나. 예. 이게 방광암의 아주 기본적인 증세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방광염은 또 방광에 결석이 있다든가 그러면 소변 볼 때 피가 나오면서 심한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냐 없냐 여기에 이제 방광암이냐 방광염이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광의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소변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소변이 마렵네 하면 그냥 이렇게 뭐 요실금처럼 오줌이 나오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그래서 방광은 스트레스의 원도계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의 원도계.
예.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예요? 오줌이 없지만 오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제 뭐 어떤 무대에 선다든가 또 어떤 그 참 아주 크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든가 할 때,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은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증세가 계속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긴장의 에너지가 실은 소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거죠, 이게. 근데 화장실 가면은 오줌은 안 나와. 이런 상태. 그, 에, 어느 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성경을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계집 아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 제가 왜 저럴까? 그래, 이제, 에,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순서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하셨겠지. 이제 크게 읽도록 크게 이제 암송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학교가 끝났어. 발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소리가 높아. 한 옥타브가 높아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대에 선다는 그것과 선생님의 어떤 그런 코칭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행사가 끝났지만 계속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방광을 풀어주는 작업을 좀 했어요. 부모에게 좀 가르쳐 줘가지고 그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다시 원래의 목소리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찬 상태인데 또 방광에 오줌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태들. 예.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고 또 방광에 흘러가지 못한 그 압력을 낮춰주고 풀어주는 지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 한의학에서의 방광은 감정의 창구 기능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감정의 창구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또 다른 감정이 와야 인간의 삶이라는 게 흘러가는 건데 어떤 감정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방광의 수분 균형이 감정의 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이제 에러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음. 수분 균형이 감정의 균형이다. 우리는 적정량의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놓쳐, 이게. 그래서, 이 물병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 저도 차에 이렇게 꽂아 있어요. 그래서 한 모금씩 먹죠. 이게. 그래서 방광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감정이라는 게 늘 쌓였다 풀어졌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나 막 이런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러면 이완이 제대로 안 일어나죠, 이게. 그래서 유연하고 뭔가 관용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아, 오행으로 보면 방광은 이제 물인데 에너지는 양이에요. 음양에서 양.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신장 얘기할 때
왼쪽이 신장이고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오른쪽 뭡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명문, 예? 명문, 명문. 그, 안 들리네? 명문이라고 오른쪽. 안 하셨어요? 예? 음. 명문. 그렇지, 명문이지. 우수 학생이요. 예. 자, 장학생인가? 왼쪽 신장은 물을 다스리고, 오른쪽의 명문은 뭐예요? 불을 불. 예, 다스린다. 그래서 물과 불의 균형, 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예. 우리가 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물. 부드러움, 아니, 어떤 물질이 떠올라요? 어떤 광장이 떠오르죠? 음, 물. 강, 물 하면 대표적인 뭐 바다, 강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바다. 바다도, 바다. 바다도 물이고, 호수도 물이고 그러잖아요, 음, 이게. 음, 예? 물이라는 것은 기본 속성이 뭡니까? 흐르는 흐른다. 거잖아요. 음, 흘러. 음, 예,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하여튼. 음. 그럼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도 흘러가잖아요, 이게. 흐름이죠. 그 흐름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과 의식이겠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은 뭐예요? 물에 저장이 되는 거죠, 물. 물은 기억을 해요, 물이라는 것은. 예. 그게 이제 대장의 메인 주제죠, 또, 이게. 그래서 물은 저장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주제로 담고 있는 우리 인체 기관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이고 대장, 방광이고 대장이죠, 대장. 예. 그래서 이 대장이라는 장기도 보면은 어, 그 물을 흡수하고 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장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면 어, 인생이 좀 꼬이죠, 이제 이게. 음?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그 마음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 내가 뭔가 고민이 많다. 그럴 때는 이 방광신장, 대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장기를 이해하게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예.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완과 긴장의 반복이죠, 이게. 어? 그, 아,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이완과 긴장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변을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설을 쫙 시원하게 하면 이제 이완이 딱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에, 방광을 편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돼요.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는다든가,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이 항문에 이렇게 힘주고 있는 사람들, 어, 자기도 모르게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렇게 힘주는 방향이 달라요. 똥꼬에 힘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먹에 힘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빨을 악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막 이렇게 미간에다가 힘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이슈가 다 다르지 이게. 참. 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바로 그 기저귀 뛰면 뭐 바로 소변 가렸나요? 어? 다 한 번씩 저 옷에다가도 싸고 그랬었죠 이게. 예? 그래서 인간은 기저귀를 뭔가 이렇게 벗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자다가 또 오늘, 오줌 싸질 않을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어렸을 때 보면은 소변을 잘 못 가렸어. 응?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니까 더 그런 일이 또 아니, 발생을 하잖아요. 이 압력이 세가지고 그 동생 어렸을 때 보면 말을 더듬었어. 말을. 참. 예. 이부자리에 오줌 싸면 안 된다는 그 강박적 압력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압력이었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사회화되고 문명인이 되는 필수 통과 코스가 뭐냐면 오줌 가리는 거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딱 완성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동물은 동물로 태어나.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소변을 가리는 훈련은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이게. 예. 이 첫걸음을 떼는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매를 맞는다든가, 특히 볼기 맞는다든가, 이건 뭐 치명적인 거야. 일생 가는 거예요, 이건. 예?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뭐겠어요?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 그래서 어렸을 때 오줌 못 가려 갖고 혼난 그런 성장 과정을 겪은 분들은 수치심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니,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보세요. 아, 눈을 딱 떴는데 뜨뜻해, 아래가.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게. 어?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또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나는 못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압박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나는 내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예. 그런 사람들은 참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알 수 없는 수치심에 시달리는 분들은 바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오줌 가리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뭔가 부모와 가족들의 이게 대우를 받았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완벽하려고 집착하는 사람들도 이 소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또 하는 말마다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 예. 어떤 그 뭐, 나는 뭐 이번 시험에 점수가 좋게 안 나올 거야. 뭐야, 뭐 이런 등등. 나는 이번 독감 유행한다는데 이번에 나는 독감에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 꼭 그 어떤 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비하 같은 그런 말들 이게 뭐겠어요? 그게 또 한번 이 방광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격성이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줌이 잔뜩 마려운 상태에서 농담이 나옵니까? 어? 뭐 여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방광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그 사람 얼굴 딱 보니까 방광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아,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네. 이게. 음? 방광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어? 그러니까 이명박 씨한테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해?
잘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지도자는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 옛날 그 절대 왕권 시대의 왕들도, 아내되옵니다 하고 도끼 상소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게. 어? 어. 그 선배들이 그 맛이 있어야지, 이게. 근데, 이게 뭐, 어떤 말을 못 들어. 응?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지, 이게. 맨날 그 술을 많이 먹으니까 방광이 늘 비워질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 먹어대니까. 에, 자, 앞에 얘기한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의 경우는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섰죠. 또 앞에 무대에 서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막 분장도 해줬어, 분장. 이거 또, 이 사람이 분장을 하게 되면요. 이게 딴 사람이 돼버려, 이게. 예.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냐. 제가 그, 이 에듀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에, 그 영어 에듀케이션 교육의 그 음. 머릿말이 에듀코거든요. 그게 이제 밖으로 이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이끌어낸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한국에도 좀 했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또 아이들 프로그램을 여기 경각산 저 절벽에 가서 절벽 타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놓고 대화를 나눠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어떤 애들은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그런 사람이라고 악을 쓰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을 보면 실제 절벽에 닿다 놓고 절벽에서 밧줄 타고 내려보낼 때 오줌을 벌벌 싸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거든, 이게. 큰 소리 치는 애들. 예. 그런데 절벽에 올라가기 전에 아이들 보고 이렇게 저 절벽에서 올라가서 이제 밧줄 타고 내려올 거야. 그러면 안 가겠다고 악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하지 마. 여기서 앉아 있어. 그대로 앉아 있어.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 절벽 위를 쳐다보면서 궁금해가지고 또 금방. 예?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죠.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올라가거라. 근데 뭐 손 잡을 것도 없어요. 다 그냥 올라가 버리지 이게. 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래서 올려다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좀 아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로프가 어른이 10명이 매달려도 안전한 건데 두 개를 걸 거야. 너희들이 뭐 이 로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 그렇지만 이 하기 전에 너희들 분장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연극할 때 쓰는 분장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에, 서로가 서로를 해주는 거야. 내가 내 얼굴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게 하면 이런 거야. 별칭이 독수리인 애가 있어요. 독수리. 그러면 이제 근데 한 애가 참 감각 있는 애가 얼굴 전체에서 이 코에다가만 하얀색을 바르고 검은 점을 딱 두 개 찍었어요. 이게 정말 독수리 같은 느낌이 줘. 이 코만 했어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야, 너 진짜 독수리 같다.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상상으로 생각으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간이 부어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자, 아, 이 절벽에서 어? 나랑 같이 로프 타고 내려갈 사람 손들어 하면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어요. 다 손들어요. 1분 후에 콧물 쏟을 놈들이지만 일단은 손들어. 이게 분장의 힘이거든요. 음. 분장. 이게 사람이 어떤 감투라 쓰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나는 그게 분장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에?
에, 자, 그 절벽을 내려다볼 때의 그 공포, 어? 스트레스가 확 오잖아요, 이게. 에, 그런데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때 도망만 다닐 거야? 어? 한번 그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면 너희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 오늘 그거 실습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죠. 자, 한 번 했어요. 한 번 타고 내려가면 아까 올라가기 전에는 50m로 보이던 절벽이 이제 10m로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만 하면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서 애들이. 이런, 그러니까 두려움에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사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건 인생을 뭔가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무대에 세울 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해나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연습시켜갖고 세워놓으니까, 어? 몇 주가 가도 그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한테, 야, 그 소리를 죽여.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악기에 줄이 꽉 조여져 있는데 그걸 말로 작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다루고 이러는 것이죠. 방광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흥분된 에너지가 풀어져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 이게. 예? 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여러분들의 손을 약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치유 작업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방광 스트레스를 가지고 성장한 아이들이 이 자신감이 없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게. 예? 그래서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광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 혀에 또 많이 있어요. 혀에. 그래서 그 혀 뽑는 작업을 하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 전혀 다른 파워풀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혀나 방광이 풀려야 단전도 또 풀어지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내일은 이 방광이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포지션에 있는가, 어? 그리고 사람이 섬세한 감각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감각의 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좀 한번 다뤄야 되겠고, 그 감각의 문제의 연장선 속에 특히 이 성적인 문제, 음?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제하고 밀접한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감각과 어떤 그 방광 스트레스 이 얘기를 내일 아침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